대통령의 직접 메시지, 지금 여기저기서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가장 당혹스러워하면서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벌집이 됐다라는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자, 돈 봉투가 간 것에 대한 감찰.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업무 지시 형태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해왔잖아요. 네. 이번에 또다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다 이제 끝마치고 나서 네. 사실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는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네. 그러니까 법무부 과장들하고 수사팀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라는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출처는 뭐지? 이 첫 번째 돈의 출처입니다. 그리고 그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영렬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네. 법무과장 2명한테 100만 원씩 줬는데요. 법무과장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혹여 뭐 극단적으로 이런 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수사가 국민들이 보기에 잘 이루어져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격려금을 지급한 게 프로세스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국민들이 다 납득을 못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서 이런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들여다봐라라고 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본 그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네. 지금이 얼마나 엄중한 시기에 네. 그런 엄중한 시기에 그 검찰 수뇌부가 그렇게 했다. 물론 뭐 수사비는 늘 모자라니까 수사비 지원 차원 아니겠냐. 네. 그렇지만은 지금 정부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옛날 관행, 만약에 그게 관행이었다면 이런 악습, 그게 되풀이는 뜻, 그러니까 보란 듯이 그 새 대통령 앞에서도 보란 듯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아니 이런 정부 교체기에 이럴 때 얼마나 그 검찰이 비상사태를 그야말로 비상한 그런 근무 자세를 보여야 될 텐데 거기 수뇌부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옛날에도 저랬을 거예요. 그렇죠? 저게 아마 지금 보니까 관행인 것 같아요. 저런 관행을 문 대통령이 만약에 저런 관행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리면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과연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도 이번 이 일에서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검찰 개혁 이렇게 한다. 그 첫 단추 이렇게 깬다. 이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각오로 지금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분명히 나뉘어진 기관인데 알고 보면 한 식구인데 뭐 예전부터 해왔던 일 이제 와서 문제 삼냐라고 오히려 검찰 측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분위기던데요. 분명히 피조사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조사자일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엔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관례상의 어떤 검찰 기관 사이의 어떤 식사 자리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앵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서로 간의 이해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국장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 있는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검사에 대한 평가 자료가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에 지금 수사팀에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에 전부 다 평가 대상에 올라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향후에 검찰에 어떤 인사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이제 법무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태근 국장이 사실상 우병우의 라인이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네. 향후에 뭐 검찰 개혁이 나오고 정윤의 문건 유출에 대한 어떤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관할 자체가 그 서울중앙지검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지금 이해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부적절하게 돈을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번 정부에 바라고 있는 것이 일자리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꼽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네. 검찰 개혁의 결국 대상이 되는 이 검찰 수뇌부가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엄중한 이런 시국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어떤 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파문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감찰 지시 말이죠. 과거에는 노회찬 의원이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정감사장에서 뒷목을 잡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공정위원장의 김상조 교수, 워낙 재벌에 대해서 날카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을 인선을 단행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태근 국장, 지난 2016년 작년의 법사위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돈을 받았다. 이 부분은 검찰 역사상 별로 문제 없었던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해명이 민심을 자극한 결과가 됐던 걸까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혁의 1순위로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이 예고되는 장면. 그러나 당시의 답변 태도를 보면은요, 국민들은 이상한 청문회 답변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그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야.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도 어이없어 했지만 보는 국민들이 더 당황해하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저런 답변이 상임위에서 나오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특히 검찰의 입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 영상을 보고 그 당시 엄청나게 당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반인도 아니고 검찰에서도 검찰국장 정도 되는 분이 저런 답변 태도 그리고 저런 답변 내용으로 네. 일관했다라는 건 저 한 장면만으로도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안태근 검찰국장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작년 한 3, 4개월 동안이었나요?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천여 차례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천여 차례는 일단 가족, 친구 다 합쳐서 해도 천여 차례 통화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의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우병우 수석과 의논하고 얘기를 해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어찌 보면 검찰의 개혁에서 항상 화두로 떠오르는 게 우병우석, 우병우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병우 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병우석에 뭔가 많은 검찰에 관련된 내용들을 줬다라는 건 충분히 그 통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검찰이 개혁돼야 되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 저걸 보면서 저도 참 황당하네요. 안태근 국장이 당시 우병우 수석과 전화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던 분이죠. 지난해 7월하고 10월에 네. 걸쳐서 천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국정조사에서도 우 전 수석을 향해서 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뭐라고 우 전 수석이 대답을 했냐면 그냥 업무 때문에 통화를 했다. 끝까지 업무 때문에 통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지금 사실 이 논란, 이른바 그 돈봉투 만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이게 그냥 수사비 지원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오늘 대통령의 5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때 당시에 대답했던 것이 얼마나 경솔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비를 저런 식으로 수사비를 지원하고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도 들을 때는 수사 끝나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근데 수사 끝나고 뭐 수사 도중에 주든 간에 그거는 거기 담당 부서에서 네.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고 주는 거지. 아니 그 술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수사비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옛날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 옛날에 검찰이 그 오만한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도 젖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정말 저런 수사비를 저런 식으로 주는 거 저것부터 이번에 좀 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좀
이 검찰 개혁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게 네.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과 그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개혁 방향을 보게 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춰서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안태근 국장의 저런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검찰 개혁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적 청산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지시로 인해서 인적 쇄신까지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는 파란일 것으로 보입니다.